네,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다는 내용, 이고은 변호사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다는 건데 그 통화 기록인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비아폰의 경우에는요, 통화가 자동 녹음되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이 비아폰의 기록을 경찰이 포렌식에 성공했고 그것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 강요가 이 비아폰을 사용했던 통화의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. 네. 언제 누구와 몇 분간 통화했는지 그 기록이 남은 자료를 확보했다.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통화 내용은 녹음이 안 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내용 자체는 녹음이 되지 않고 통화 기록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 원격 삭제라는 단어도 좀 생소한데요. 좀 풀어주시겠어요? 네, 원격 삭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. 이 비아폰 서버 그 자체에다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휴대폰의 이 사용자 내역을 삭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반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이 사용자의 사용 기록 등이 이 초기화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.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경찰에서는 이 비아폰의 접근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비아폰의 서버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.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삭제한 인물은 경호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현재 경찰은 보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. 물론 아직까지는 누가 실제 삭제를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삭제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성명불상 상태로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이미 이 비아폰 내역 삭제에 관련해서는 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이 비아폰 사용 내용을 부하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했다가 직원의 반발로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경호처의 간부가 관여됐을 가능성 또 경호처의 간부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윤 전 대통령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까지 관여가 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 경찰은 누가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러면 이걸 밝히려면 어떤 수사가 필요할까요? 일단은 이 비아폰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12월 6일에 삭제가 된 것이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. 이날 이 관리자의 행적은 어땠는지, 이날 누가 이 원격으로 이 삭제를 지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하부 직원부터 타고 계속해서 상부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또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삭제를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만약에 어떠한 증거나 또 진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 말씀하신 그 원격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 12월 6일로 지금 특정이 되고 있는데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? 네,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됐고요. 4일에 이 비상계엄이 전격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 바로 지난해 12월 6일인데요. 이날은 경찰과 검찰이 본격적으로 각각의 전단팀을 꾸려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격적으로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요. 다름 아니라 홍장훈 전 차장이 전격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경질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국회에서 폭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. 더불어서 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한 의원이 실제로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통화했던 내역이 담긴 이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던 그런 날인데요. 만약에 이러한 증거인멸 교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어났다면 그날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장훈 전 차장의 폭로 그리고 모든 수사기관이 전격적으로 전단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경찰이 누가 원격 삭제를 했는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조사를 할 텐데 네. 그 증거인멸 혐의 얼마나 중요한 혐의인가요?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 증거인멸죄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.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키는 교사한 행위는 역시 증거인멸죄와 동일하게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형량 자체도 가볍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교사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강제 수사가 생각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아마 경찰도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그 한덕수 전 총리, 최상목 전 부총리,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3명을 다시 부른 이유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일단은 이 세 사람에 대한 관련한 CCTV가 확보가 되었습니다.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 경찰이 CCTV를 확보한 건데요. 이 CCTV 내용이 이 대통령실의 이 집무실을 제외한 실제로 국무회의가 일어났던 대접견실 그리고 이 집무실의 복도를 가리키는 CCTV를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CCTV를 확인을 해보니 그간 이 세 인물이 조사 과정 중에 이 계엄 선포 직전에 했던 행적에 관한 진술과 실제 물적 증거인 CCTV의 진술이 맞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오늘 오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,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요. 오후에는 이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럼 이 세 사람의 그동안의 진술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행적에 대해서 그간 세 사람 이렇게 진술했었습니다.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날 당일에 8시 55분쯤에 집무실로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. 그리고 안에 누가 더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고요.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 40분쯤에 집무실로 들어갔더니 법무부 장관, 국방장관이 있었고 1, 2분 뒤에 국무총리도 들어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.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후 9시 55분쯤에 현장에 도착했고 집무실로 들어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라고 진술을 해옴으로써 계엄 선포 직전까지도 계엄에 대해서 몰랐다. 그리고 그 사실을 지득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말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. 그날의 행적 또 실제로 말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과 CCTV가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앞으로의 경찰 수사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좀 종합적으로 종합해 주시겠어요? 네, 일단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가 됐고요. 4일에 해제가 됐습니다.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른바 안가회동이 있었고 그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계엄 선포 관련한 사법적인 대응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들이 있었는데요. 현재 경찰에서는 안가회동 때의 CCTV 또한 제출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안가회동을 지금 현재 두고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4인물에 대한 이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